영화 라이프는 2017년에 개봉한 미국의 SF 스릴러 영화로 영화 차일드 44의 다니엘 에스피노사가 감독을 맡았다. 제이크 질레날이 미국인 수석 의료 담당 데이빗 조던 역으로, 레베카 페르고손이 영국인 격리 담당 미란다 노스 역으로, 라이언 레이놀즈가 미국인 ISS 항해사 로리 애덤스 역으로 출연했다. 영화의 상영 시간은 103분이다. 화성에서 필그림 7 미션을 완료하고 돌아오는 캡슐이 운석 충돌로 인해 정상 궤도를 벗어난다. 이를 회수할 임무를 받은 6명의 ISS 우주정거장 팀은 캡슐을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캡슐은 운석과의 충돌로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었는데 미국 국적의 ISS 항해사인 로리의 활약으로 힘들게 캡슐 회수에 성공한다. 생물학자인 휴는 토양 샘플에서 동면 상태의 단세포 생물체를 발견했고 되살리는 데 성공한다. 외계 생명체 존재를 최초로 발견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전율하고 미국에서는 수많은 초등학교들 중 한 곳을 선별, 그곳의 대표 학생에게 외계인의 이름을 짓도록 하고 이 생명체는 켈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몇 주 뒤 외계 생명체 켈빈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간다. 일반적인 지구의 다세포 동물과 달리 모든 세포가 근육세포이자 신경세포로 함께 움직이는 점이 특이했다. 특히 휴는 켈빈이 자신의 다리를 고칠 열쇠가 될지 모른다고 기대하면서 주기적으로 켈빈과 접촉할 때마다 기뻐하며 켈빈에게 광적으로 심취한 모습을 보여준다. 켈빈을 격리된 실험실에서 관찰하던 어느 날 휴의 실수로 실험실에 기체가 새어나와서 외계 생명체인 켈빈이 우주선의 대기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그리고 켈빈은 급격한 대기 성분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휴는 켈빈을 깊숙이 연구함으로써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고칠 열쇠가 될지 모른다고 기대했었고 치료할 가능성을 기대한 것이 사라질 것 같아서 크게 실망한다. 시간이 지나도 켈빈에겐 변화가 없자 결국 휴는 외계 생명체인 켈빈에게 약한 전기로 자극을 주어 깨워보겠다고 시도를 해본다. 켈빈에게 약한 전기 자극을 가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휴는 좀 더 강한 전기로 자극을 주자 켈빈은 깨어난다. 그런데 깨어난 켈빈은 순식간에 전기 충격기를 부셔버리고 휴의 손을 엄청난 힘으로 공격하여 감아서 붙잡아버린다. 휴는 어떻게든 손을 빼보려고 시도하지만 켈빈이 점점 강하게 조이면서 손이 으스러지는 고통에 기절한다. 휴를 기절시킨 켈빈은 부서진 전기 충격기의 날카로운 조각으로 격리실의 방호 장갑을 자르고 실험실로 탈출한다. 그리고 격리실을 탈출하여 실험용 쥐를 잡아먹고 덩치를 키운다. 켈빈이 쥐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이 보다 못한 로리는 격리 중이던 실험실로 들어가 휴를 끄집어낸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다리에 켈빈이 달라붙어서 꼼짝 못하고 동료들은 켈빈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별 수 없이 문을 잠가버려서 켈빈과 로리는 격리되고 만다. 로리는 산소 등으로 다리에 붙은 켈빈을 떼어낸 후 화염방사기로 켈빈을 죽이려 하지만 켈빈은 무수한 공격에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도망다닌다. 화염방사기 연료가 바닥나는 순간 역습하여 로리의 입으로 들어가 몸속부터 먹어치워 로리를 죽여버리고 몸 안에서 성장한다. 로리가 켈빈과 격투를 벌일 때 튕겨져 나간 화염방사기가 무중력 상태에서 떠돌다 스프링클러를 건드리자 격리가 자동으로 해제되면서 실험실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었고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여 격리 상태가 풀린다. 미란다 등은 급히 다시 격리 조치시키지만 켈빈은 실험실에서 탈출하여 우주선 내부를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결국 격리에 실패한 남은 우주인들은 지구에 구조 요청을 하려 했으나 교신 내용을 중간쯤 보내는 사이에 갑자기 모든 통신이 마비되었고 이에 예카테리나가 로이를 대신해 우주 유령으로 통신 장비를 고치러 나간다. 켈빈이 통신 모듈 안에 있던 냉각수를 다 먹어버렸기에 고장난 것으로 밝혀진다. 냉각수통을 확인하던 예카테리나에게
냉각수 구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켈빈이 덮친다. 두꺼운 우주복이 보호해주는 덕분에 목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더 커진 몸으로 지능까지 높아진 켈빈은 우주복을 조여 손상을 줘서 우주복 속 냉각수가 새어나오게 한다. 우주복 안에서 점점 차오르는 냉각수 때문에 우주에서 익사 위기에 빠진 예카테리나를 구하기 위해 다른 동료들은 에어록을 통해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예카테리나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감압실 문을 외부에서 잠가버리고 우주에서 익사한다. 예카테리나의 희생으로 켈빈을 ISS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성공했으나 켈빈은 ISS 외부에 들러붙는다. 켈빈 몸속에 산소를 모아두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공기가 없음에도 쌩쌩한 켈빈은 어떻게든 다시 ISS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벽을 타고 이리저리 기어다닌다. 다행히 문은 모두 잠겨있고 냉각수 구멍도 예카테리나가 닫아둔 상태였지만 엔진 분사구를 통해서도 침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스템 엔지니어인 쇼는 엔진 분사구의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켈빈이 다가오면 해당 엔진의 스러스터를 발사하는 식으로 대응한다. 켈빈이 대기권에 불타 죽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으니 자칫 잘못하다간 위험 생명체인 켈빈이 지구에 떨어져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지 모른다고 판단한다. 그러는 순간 우주정거장의 궤도가 틀어져 대기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기에 결국 포기하게 된다. 켈빈이 정거장 내부로 들어오는 걸 허용한 데이빗 등은 차선책으로 자신들이 격리된 모듈로 들어가고 정거장 나머지 부분의 산소를 다 빼버리는 방법으로 켈빈을 상대하기로 한다. 그런데 갑자기 휴가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더니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다. 알고 보니 휴가 몰래 켈빈을 들여왔던 것이었다. 동료들은 서둘러 제세동기를 준비, 휴를 전기 충격으로 소생시키는데 미란다는 휴의 다리에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 것을 눈치챈다. 바지를 찢어 확인해보니 켈빈이 휴의 다리에 들러붙어 다리를 뜯어먹고 있었다. 켈빈의 습격이 다시 시작되자 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휴를 내버려두고 도망친다. 뒤처진 쇼는 나머지 데이빗과 미란다를 위험하지 않게 방향을 틀어 수면 캡슐로 도망친다. 세 사람은 긴급한 위기를 넘겼고 켈빈의 습격이 잠잠해지자 숨어있던 미란다와 조던은 다시 휴에게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휴의 임종을 지켜본다. 그때 입체 홀로그램 ISS 지도에서 정신없이 공중을 빠른 속도로 떠도는 반응이 나타난다. 켈빈이 휴의 다리를 먹을 때 그의 발목에 있던 발신기까지 같이 삼켜버려서 신호가 나타난 것이다. 켈빈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미란다와 조던은 작전을 세우고 휴의 시체를 미끼로 삼아 자리야 모듈에 켈빈을 몰아넣는 데 성공. 켈빈을 동면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해당 모듈의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춘다. 그 모듈 안에 산소를 제거하기 시작했고 작전은 성공적이다 생각한다. 그런데 그때 지구에서 군한 신호를 받고 소유주 우주선이 날아와 하필이면 켈빈이 격리되어 있는 모듈에 도킹을 시도한다. 통신할 방법이 없는 미란다와 조던이 이를 막아보려고 손전등을 비추며 갖은 애를 쓰지만 결국 소유주 우주선은 도킹해버린다. 지구에서 구조팀을 보냈다고 생각했으나 도킹을 마친 소유주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였고 이로 인해 ISS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 저 멀리 날아갈 위기에 처한다. 미란다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동의한 3단계 격리 조치가 가동되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쇼는 구조선이라고 착각해 소유주 쪽 해치를 강제 개방했고 ISS 해치를 열어보니 소유주의 해치가 잠겨있는 것을 본 쇼는 비상용 렌치로 소유주의 해치를 강제로 개방한다. 하지만 이미 등 뒤에서 켈빈이 나타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켈빈과 사투를 벌이며 정거장이 완전히 박살난다. 도킹부가 반쯤 뜯어져 나간 소유주는 연결 부위가 접히면서 ISS의 외부와 충돌, 태양 전지판을 비롯한 외부 시설들은 파괴돼버린다. 통제불능에 빠진 ISS는 결국 지구로 낙하하기 시작한다. 1시간도 안 되어서 죽을 운명에 절망하던 미란다와 조던은 통화 이야기가 생각나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길을 찾는다. 켈빈은 동면을 피하기 위해 산소를 찾을 것이고 산소 등을 이용해 두 개의 구명정 중 하나에 가둬서 수동으로 운전해서 깊은 우주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명은 켈빈과 같은 구명정에 탑승해야 하는데 미란다가 자신이 책임자이므로 자신이 유인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조던이 이를 말린다. 조던이 한쪽 구명정으로 켈빈을 유인해서 격리시키고 함께 우주로 먼 곳으로 향할 테니 미란다 당신은 지구로 귀환하라고 한다. 그는 과거의 군인으로서 전장을 경험하다 인간 사회에 대한 염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구로 돌아가느니 우주에 머무는 것이 좋다며 둘 중 하나가 우주로 가야 한다면 그건 자신일 것이라고 미란다를 설득하여 끝내 켈빈을 우주로 보낼 미끼가 된다. 조던은 구명정으로 향하는 길에 산소등을 하나하나 켜놓고 켈빈은 산소등에 들러붙어 산소를 흡수하다가 흡수가 끝나면 다음 산소등에 들러붙으며 조던을 따라간다. 작전은 성공하는 듯 싶었으나 구명정들이 정거장의 잔해와 충돌하면서 오작동을 일으켜 정작 지구로 향하는 것은 조던이고 미란다는 우주로 튕겨져 나간다. 미란다는 만약에 자신이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블랙박스에 혹시 켈빈이 지구에 내려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죽여버리라는 메시지를 남긴다. 마지막 산소등을 흡수한 켈빈은 조던을 힘으로 제압한 후 헬멧을 열고 공격하면서 화면이 암전된다. 그리고 한정의 구명정은 지구로, 다른 한정은 우주 멀리 날아간다. 지구로 떨어진 구명정이 베트남 어부에게 발견되고 어부들이 구명정에 도착해서 창문을 확인하는데 그것은 켈빈과 조던이 타고 있던 구명정이었다. 켈빈은 일부러 조던을 죽이지 않고 살려둬서 구조를 받게 하는데 조던은 힘겹게 안 된다고 외쳐보지만 결국 어부들은 문을 열어버리고 만다. 한편 미란다는 비명을 지르며 구명정과 함께 궤도가 틀어져 우주로 날아가고 있었다. 이때 화면에 시스템 페일리어 코드 525라고 몇 차례 뜨더니 결국 화면이 나가버린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다른 어선들이 조던의 구명정에 접근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지금까지 2017년 개봉한 SF 스릴러 영화 라이프의 줄거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